생전엔 배우와 무술가로 활약하고 죽어서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버린 신화적인 액션 스타 브루스리, 이소룡.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소룡은 죽어서 그만의 무술을 만들었으니 그는 바로 절권도라고 불리우는 무술입니다. 절권도는 이소룡이 직접 창안한 무술로 형식과 틀에 얽매인 기존의 무예의 이치가 아닌 그 무엇보다 실전에서의 실용성만을 추구한 끝에 고안된 무술입니다. 이는 절권도를 만들어낸 이소룡 스스로가 형식을 중요시하는 중국 무술 수련 방식을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든 무술에 절권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정한 틀에 갇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절권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한동안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절권도는 이소룡이 살아생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무술들 중에서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따왔습니다. 예를 들면 절권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빠른 펀치인 리딩 스트레이트 펀치는 펜싱의 스텝과 복싱의 사우스포가 응용된 복합적인 공격 기술입니다. 당시의 모든 무술들이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을 때 이소룡은 오직 싸움의 본질인 실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각종 무술들의 장점을 혼합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흔적이 이소룡이 남긴 절권도인 것이죠. 실제로 이종격투기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UFC의 대표 데이나 화이트는 오늘날 종합격투기는 이소룡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절권도를 처음 접하는 계기는 배우 장혁의 드라마 작품이나 예능에서의 시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동작이요. 그렇다면 장혁이 자주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빠른 손동작들이 절권도인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진번 쿵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번 쿵푸는 이소룡의 본명인 이진번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1960년대에 이소룡이 여러가지 무술들을 자신에 맞게 체계화시킨 이소룡만의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 진번 쿵푸에서 우리는 영춘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손바닥 연타로 상대방의 공격을 쳐내는 트래핑입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이소룡이 사망하기까지 진번 쿵푸에서 절권도를 정립하는 중 이소룡이 실전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한 기술들이 제외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춘권의 스타일은 제외됩니다.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배우 장혁이 보여주는 빠른 손동작은 절권도라기보다는 이소룡이 절권도를 정립하기 이전의 프로토타입인 진번 쿵푸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외 아닌 사람이 한눈에 절권도를 볼 경우 킥복싱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에 보다 좀 더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방송 탓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절권도 도장에서 이소룡의 스타일을 배우길 원하고 도장에서도 절권도와 함께 진번 쿵푸를 가르치는 탓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가른 시대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작품 속 많은 캐릭터들이 이소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권의 마샬 라오부터 10초 안에 튀어가지 않으면 존내 패버리는 싱하형, 카우보이 비밥에서 절권도를 베이스로 하는 우주현상금 사냥꾼 스파이크 스피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노영삼, 갓 오브 하이스쿨의 마보라, 나루토의 롱리와 마이트가이, 킬빌의 브라이드, 북두의 켄시로까지. 이소룡 이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소룡 패러디 캐릭터들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소룡 패러디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새로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소룡은 죽어서 오늘날까지도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불멸의 캐릭터니까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소룡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바로 이런 멋진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런 존나 카리스마 있는 이소룡에게 흑역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60년대 당시 미국 방송에서 동양인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엑스트라나 동네 불량배 역할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소룡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69년 당시 미국 최고의 배우 제임스 가너가 탐정으로 나오는 영화 말로우에서 이소룡은 주인공 제임스 가너를 협박하는 조직원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작품에서 이소룡이 맡는 최후는 두고두고 팬들에게 흑역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가너가 이소룡을 약올리면서 도망가고 이소룡은 그를 따라가는데요. 그러던 중 제임스 가너가 이소룡을 게이라고 놀립니다. 게이라는 말에 화가 난 이소룡은 제임스 가너에게 발차기를 날리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를 하게 됩니다. 항상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만 기억됐던 이소룡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킬빌은 작품 속에 수많은 오마주들을 담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이 영화 킬빌이 백인들에 대한 이소룡의 복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우마 서머니 입은 노란색 추리닝은 사막여의에서 이소룡이 입었던 옷입니다. 당연히 우마 서머는 이소룡을 상징하고 있고요. 일부의 악당들은 하나같이 검은 복면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그린 호넷에서 이소룡이 연기한 케이토의 모습입니다. 이소룡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린 호넷 촬영 당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우마 서머니 상대하는 최종 보스 빌 역할은 데이비드 캐러딘인데요. 데이비드 캐러딘은 이소룡이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TV 시리즈 쿵푸의 주인공 자리를 뺏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킬빌은 이소룡의 의지를 이은 자가 백인들이 이소룡에게 뒤집어 씌운 전형적인 동양인 조수 캐릭터인 케이토와 이소룡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아간 백인 데이비드 캐러딘을 죽이는 복수극이 됩니다. 아무래도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소룡의 엄청난 마니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속 이소룡의 모습은 정말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디 강한데요. 하지만 영화 속의 모습으로만 이소룡의 싸움 실력을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싸움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인 전적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소룡의 강함을 뒷받침할 만한 전적과 같은 증거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소룡이 이름을 알리던 6, 70년대에는 이미 많은 격투기들이 대회와 체급 등의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일본에서는 최영희가 극진 가라데를 완성하여 그 명성을 떨쳐나가고 있었고, 태국 등의 동남아에서는 무에타이나 렛웨이, 프레달 세레이 등을 익힌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으며, 브라질에서는 주짓수로 유명한 그레이시 가문이 다른 무술 유파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영화 속 대결 말고는 사실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소룡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무술들을 연구하며 절권도라는 무술을 스스로 창안해내었지만, 이소룡이 아니더라도 당시는 실전을 통해 자신들의 방법으로 무술을 연마하는 무투가 격투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액션 배우로 활동했지만 그 강함을 뒷받침해줄 만한 공식적인 전적이 없는 이소룡을 최강의 무술가로 꼽는 것은 다른 진짜 격투가와 무술가들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소룡 개인이 무술에 소양이 있고 그를 끊임없이 단련하여 자신만의 무술을 창안한 점은 대단하나, 배우라는 유명세 덕분에 대중들에게 더 잘 알려지고 인식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이소룡의 강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타이틀 중 UFC 2014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 이소룡은 종합격투기 게임 메이저리그 UFC의 경기장에 섰습니다. 게임의 플레이어는 예약 판매 특전이나 커리어 모드 난이도 프로 이상을 클리어할 시에 이소룡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 이야기하기도 한 이소룡의 실제 싸움 실력에 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이 살던 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트레이닝 환경과 과학적인 격투 기술의 진화로 이소룡이 낄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의견들이었는데요. 일단 게임상으로는 현실적인 반영보다는 이소룡, 브루스리라는 이름값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진짜 이소룡은 이만큼 강했다 라고 위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풍미한 사내 이소룡에 대한 헌정이자 팬들을 위한 추억 리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